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냥이에요. 오늘은 전천당 5권을 읽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먼저 목차를 살펴볼게요. 오늘은 프롤로그와 신제품 배지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프롤로그를 읽어볼게요. 프롤로그. 한 여자가 젠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몸집이 큰 여자다. 꼭 운동선수 같다. 키도 여느 남자분들보다 크다.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얀 데다 옛날 동전무늬가 그려진 자주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남달랐다. 알록달록한 유리구슬이 달린 비녀를 여러 개 굵게 말아올린 머리에 꽂고 입술은 새빨갛게 칠했다. 대단한 멋쟁이다. 그런 차림새와는 어울리지 않게 큼직한 바구니를 팔에 걸고 있는 모습이 생뚱맞다. 포동포동한 얼굴에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여자는 중얼거렸다. 바다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지 뭐야? 오늘은 영어 한 마리에 30엔이지 뭐야? 이런 득템의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아수라장일 건 안 봐도 뻔하지만 우리 마네킹 코들이 얼마나 연어를 좋아하는데 전천당의 주인으로서 물러설 수 없잖아. 아무렴. 마땅히 맞서봐야지. 발걸음도 당당하게 척척 앞으로 나아가는 전천당의 주인. 그렇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주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눈에 확 띄는 모습인데. 가게 주인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끌지 않고 거침없이 바다마트로 향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별 생각 없이 건너편 도로 쪽을 돌아보던 주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젊은 여자가 택시에 올라타고 있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데 굉장한 미인이었다. 명품 원피스와 명품 핸드백, 명품 구두까지 제대로 갖추었다. 그러면서도 어디 한 군데 밉살스러운 구석이 없다. 옷맵시도 분위기도 품위가 넘치는 것이 말 그대로 숙녀다. 살짝 어색한 점이라면 손에 캔 음료수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이다. 여자는 캔 음료를 소중하게 쥐고 있었다. 마치 귀중품이라도 되는 듯이. 전천당 주인이 눈길을 끈 것은 바로 그 캔 음료였다. 주인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 캔 음료는 정말 특별한 물건이라는 것을. 주인은 너무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아가씨 행운의 손님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계실까? 이렁저렁 여자를 태운 택시가 서서히 출발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주인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택시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는 따라잡을 겨를도 없이 모퉁이를 돌아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아가씨가 어떻게 음료수를 설마... 주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인은 몸을 돌려 이 근처 어두컴컴하고 좁은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곤 마치 어둠을 밀어젖히기라도 하듯 앞으로 쭉쭉 나아갔다. 머리에 꽂은 비녀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흔들흔들 거렸다. 그래도 주인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날아갈 것처럼 빠르게 걷다가 웬 자동 판매기 앞에 일어서야 멈추었다. 사람 거의 다니지 않는 흐미진 골목. 누구나 갸웃거릴 법한 장소에 자동 판매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마네킹에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팔고 있는 음료수도 이상한 것뿐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판매기의 문이 강제로 열려있고 안이 텅 비어있었다.
주인은 부서지고 마구 흐트러진 자동 판매기를 굳은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갑자기 몸을 획 돌려 쟁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갔다. 이번엔 어느 슈퍼마켓에 도착했다. 쉬는 날인지 정기 휴일이라는 팻말이 걸려져 있고 출입문에는 셔터가 단단히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슈퍼마켓 문 앞에 다가자 차르르 하고 셔터를 기운차게 올리더니 전깃불이 팍 켜졌다. 주인은 자연스럽게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곳에는 뽑기 기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은색 손잡이가 달린 뽑기 기계는 작은 자동 판매기와 비슷했다.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장난감이 든 캡슐이 나온다. 어떤 장난감이 나오는지 모르는 게 캡슐의 묘미다. 그러는 순간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로 뽑기 기계 안에 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할 수 없지요. 자, 그럼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게 물건은 행운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주 성가신 일이 일어나니깐요. 주인은 발길을 돌려 나왔다. 슈퍼마켓의 전기불이 꺼지고 셔터도 본래대로 내려갔다. 흰제품 배지. 진짜 싫은데. 아침 8시 주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현관문 앞에 서서 자기 신발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신발은 아주 낡아 빠진 운동화였다. 발끝과 뒤꿈치 부분에 매직펜으로 아오키 나미라고 누나 이름이 크게 쓰여 있었다. 물려받는 거 이제 지겨워. 주는 사남매 가운데 막둥이다. 14살 도루, 12살 나미, 10살 소지, 그리고 막내인 7살 준. 위로 형과 누나가 셋이나 있으니 귀여움을 독차지하겠다고?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막내는 형과 누나의 물건을 물려받기만 하는 건 사실이다.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도루형, 유치원 원복과 가방은 소지형, 운동화는 남이 누나한테서 물려받은 거다. 주는 형들과 누나를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건 정말 다른 얘기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한 번만이라도 새 거가 갖고 싶어. 그렇지만 엄마는 형들 거 아직 쓸만한데 아깝게 새 거 사? 라며 고집한다. 아빠는 아빠대로 물건은 아껴 써야 하는 법이야 라고 말한다. 아무리 준이 7살이라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누나 이름이 쓰인 운동화를 신다니 정말 싫다. 이걸 친구들이 보면 또 놀릴지 모른다. 적어도 이름만이라도 지우고 싶었다. 주는 까만 매직펜을 꺼내 운동화에 찍찍 그었다. 펜을 그어댈수록 물려받은 운동화가 더 점점 초라해졌다. 에이 진짜. 화가 난 주는 자기도 모르게 현관문을 벌컥 열고 운동화를 집 밖으로 내던졌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날아왔다. 뭐 하는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른 주워와. 곧 나갈 시간이니까. 주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운동화는 풀밭에서 뒹굴고 있었다. 운동화를 집었을 때 반짝 풀밭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뭐지? 주먹만한 동그란 캡슐이었다. 투명한 플라스틱이고 그 안에는 뭔가 들어있었다. 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네. 이 캡슐 누가 잃어버린 거겠지?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괜찮을 거야.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나서 캡슐을 슬며시 집어들었다. 가슴이 두근두근 방망이질했다. 이 캡슐 안에 분명히 멋있는 물건이 있을 거야. 첫눈에 그런 느낌이 왔다. 아니,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캡슐은 꼭 제가 갖게 해주세요. 갖고 싶어요. 떳떳하지 못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뒤섞여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캡슐을 딸깍 열었다. 캡슐 안에 작은 종이 쪽지와 알사탕만한 배지가 들어있었다. 배지는 옷이나 가방에 달을 수 있도록 앞장처럼 뾰족하게 생긴 핀과 그 끝을 꽂는 마개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주는 천천히 살펴보았다. 배지 앞면에는 반짝이는 은색으로 새로운 신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렇지만 한자를 읽을 줄 모르는 준에게는 그저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다. 같이 들어있던 종이 쪽지에는 신제품 배지 사용 방법이라고 써 있었다. 뭐라고 많이 쓰여 있었지만 준은 역시 이것도 읽지 않았다. 모르는 글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준은 당장 배지를 달아보기로 했다. 이거 딱 맞네? 준이 말했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엄마! 준아, 빨리 와. 유치원 가야지. 준은 그제서야 알았다. 자기의 티셔츠, 바지, 운동화가 깨끗이 된 것을. 그래서 엄마 몰래 배지를 떼고 유치원 가서 다시 달았다. 유치원에 도착했다. 선생님에게 인사하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간 다음 준은 한 번 더 배지를 달아보았다. 제발 배지야 부탁해. 그랬더니 옷이 새 걸로 바뀌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점심시간에는 실수로 바지의 밑트볼을 떨어뜨렸는데 전혀 얼룩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또 미술 시간에는 일부러 앞치마에 물감을 묻혀봤는데 마찬가지로 앞치마도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했다. 그래서 오늘 준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칭찬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근데 아쉬운 점은 배지 고정 부분이 약해서 걸핏하면 떨어지는 거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캡슐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엄마한테 배지를 들키지도 않았다. 준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배지를 사용하면서부터 준은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배지 없는 나날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차림새가 항상 깔끔해서인지 친구들이 준, 너 요즘 멋있어 라며 좋아해주기 시작했다. 준은 점점 더 우쭐해졌다. 이 배지 하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어느 날 나미 누나가 피아노 발표회 가기로 했다. 온 가족이 발표회를 보러 가기로 했다. 나미 누나는 귀여운 새고색 드레스를 입었다. 이 드레스는 직접 할머니가 피아노 발표회를 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준도 외출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물론 모두 형들에게 물려받은 옷이다. 그래도 배지를 달기만 하면 멀쩡해질 테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머, 이 옷 슬슬 못 입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건 보니 아직 괜찮네? 멋있다, 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오래된 옷이 깨끗하다며 기뻐했다. 엄마는 덜렁대는 성격 때문인지 배지가 부린 마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미 누나는 발표회 때문에 긴장해서 정신이 없었고 아빠는 동영상 찍을 준비에 매달려 있었다. 형들만 그거 내가 진짜 입던 옷이야? 새로 산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의심스러워했다. 어쨌든 무대 뒤 대기실에서 누나와 헤어지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발표장으로 갔다. 누나 차례는 아직 멀었나?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면 좋겠다. 오늘은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해서 준은 점심도 건너뛰었다. 그때 준이 말했다. 엄마,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혼자? 걱정되는데. 그때 소지영이 끼어들었다. 엄마, 내가 따라갈 테니 걱정 마요.
준과 소지영은 같이 복도로 빠져나왔다. 휴, 살았다. 준, 타이밍 좋았어. 벌써 지겨워졌어. 그치? 힘들어. 그러면 나미 누나가 뭐 하는지 보러 갈래? 좋아, 응원해주러 가자. 준과 소지는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로 들어가려다 깜짝 놀랐다. 나미 누나가 커다란 수건을 몸에 두른 채 엉엉 울고 있었다.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누나의 살구색 드레스가 올려져 있는데 크고 검은 얼룩이 보였다. 준, 어떡해. 실수로 콜라를 쏟았어. 어떡하지? 소지 형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네가 어떡해. 걱정되잖아. 내가 할 수 있어. 준이 말했다. 그래서 준은 가슴에 달고 있던 배지를 떼어 드레스에 꽂았다. 그때 소지영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왔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지영은 드레스를 잡아챘다. 다음 순간 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드레스를 망쳐놨던 얼룩이 없어진 것이다. 어떡해? 준은 싱긋웃었다. 빨리 누나한테 갖다 주자. 그래. 소지영은 믿기지 않는지 눈을 끔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해진 드레스를 보고 나미 누나는 하늘을 날 것처럼 좋아했다. 그리고 무사히 무대로 올라가 피아노를 연주했다. 객석에 앉은 준은 침착하게 피아노 연주를 마친 누나에게 힘차게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준의 눈에 검은 얼룩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빨리 대기실로 가봤더니 누나가 얼룩이 진 드레스를 입고 쩔쩔매고 있었다. 남이 드레스가 왜 이 모양이니?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콜라를 쏟았는데 그때 준이 빨아서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준은 곧바로 드레스 소매 쪽을 보았다. 역시 없다. 소매 근처에 배지를 달아두었는데 없어졌다. 분명히 무대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찾으러 가야 한다. 그렇지만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엄마한테 붙잡히고 말았다. 준, 이럴 때는 촐랑거리지 말고 얌전히 있어. 어쨌든 나미는 옷 갈아입고 괜찮아. 빨면 깨끗이 지워질 거야. 엄마, 나 잠깐만 나갔다 올... 안 돼. 이제 곧 밥 먹으러 갈 텐데 어디 간다 그래. 그럼 얌전히 있어. 도루, 준 좀 잘 보고 있어라. 네, 알겠어요. 도루 형이 지켜보고 있으면 준은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 모처럼 손에 넣은 신기한 물건이었는데. 다시 형과 누나에게 물려받는 생활이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준은 점점 더 아쉬워했다. 지금쯤 배지는 다른 사람이 주워갔겠지? 아마 그 사람은 배지를 가지고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거야. 그때 누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어느 날 나미 누나가 준에게 장난감을 선물했다. 준이 예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배틀스타즈의 피규어 블록 세트. 그것도 누가 쓰던 게 아니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짝반짝 새 장난감이다. 입이 귀에 걸린 준을 보고 나미 누나는 발표 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준은 나미 누나를 도와준 일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 깊이 진심으로 생각했다. 그래, 역시 누나를 도와주길 잘했어. 결국 그 신기한 마법 배지는 아무도 줍지 못했다. 발표회 무대 구석에서 굴러다니던 배지를 청소부가 모르고 청소기로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배지와 같이 캡슐 안에 들어있던 설명서에 이런 문구가 쓰여있기 때문이다. 신제품 배지 사용법. 신제품 배지는 당신 몸에 걸친 모든 것을 반짝반짝하게 새 제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배지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배지 역시 새 것일 때만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배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만약 빌려주었다면 부디 다시 본인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되돌려받은 신제품 배지를 사용할 경우 누더기 저주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입든 누더기처럼 보이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준이 배지를 누나한테 돌려받아 다시 자기가 썼다면, 아니면 누군가가 배지를 주어 자신의 옷에 달았다면, 물론 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곤란해질 뻔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5권을 읽어보았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전천당 1권부터 7권까지 더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